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오늘도 이 돈이 보이는 기사들 쏙쏙 골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W 곽영훈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과 삼성 전기에 관한 기사 들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부터 이 스마트폰의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LG 이노텍, 삼성전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사인데요.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장악력이 탄탄하다고 합니다. 일단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만한 이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정말 강하게 올라가면서 올해 또 한 번의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 저점 대비해서 128%가량 주가가 점프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LG이노텍은 또 신사업의 이 성장 동력을 키워가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 기판 소재 시설 투자하겠다라는 뉴스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보자면 삼성전기 오늘 계속 뉴스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애플의 렌즈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말 좋은 호재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3월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73%가량 반등을 했어요. 현재 이 두 종목 지금 신규 진입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 네, 최근에 그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시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죠? 좋게 예상이 되고 앞으로도 좋아진다라는 거고, 삼성전기도 MLCC를 비롯해서 폴더블폰, 카메라 모듈 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고객사가 기존에는 조금 달랐는데 어쨌건 이 폴더블 폰이라든가 스마트 5G 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카메라 쪽에서 성장을 할 수 있고 향후에 성장성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LG이노텍은 이렇게 올랐고 삼성전기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최근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딱 기준점을 두고요. 삼성전기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LG이노텍은 기준점을 두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관망을 하셨다가 다시 한 번 더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LG이노텍이 실적이 좋게 예상하는데 좀 빠진 이유는 삼성전기의 애플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미뤄졌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나오는 거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슈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상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거래량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가격 전략을 수립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매수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는 16만 원까지도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은 관망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기는 16만 원까지 잡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국민주로 불렸습니다. 한국전력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딱 하루 빼고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만 1조 원이 넘게 상반기에만 순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분기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저유가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2분기, 3분기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감이 좀 꺾여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원래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전력요금 개편할 것이다라는 이 기대로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담아갔을 텐데요. 근데 이 논의가 미뤄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됐고요.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정책이 좀 바뀔 때까지는 주가가 횡보할 거다라는 좀 보수적인 이야기들 해주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전력 어때요? 네, 기본적으로 전력요금의 개편이 뒤로 미뤄졌다는 것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매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네. 이런 개념으로 좀 해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주가의 어떤 주가의 상승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미약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기차라든가 데이터 센터 확대 이런 어떤 산업 개편 이런 중기적인 변화에 의해서 전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하락 다음에 상승입니다. 다만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 올라가냐?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평가된 종목을 아주 장기로 투자하시다고 자신하신다면은 분기 단위로 해서 정책적인 기조를 살펴보시고 흐름이 좋을 때 수급이 아니라 내용이 좋게 나올 때 그때마다 딱딱딱 끊어서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은 평균 매수 단가 맞추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한국전력까지 뉴스 챙겨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정말 LG생활건강이 이 증권사들의 예상을 뒤엎는 2분기 성적을 내놨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03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61개 분기 연속 성장을 이뤄갔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그래도 좀 아쉬웠습니다. 전년 대비 2.7% 감소하는 이 흐름을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상 면세점이 전면 휴업을 돌입했었고 그 안에서 이 LG생활건강의 후가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효자 노릇을 좀 톡톡히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품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그래도 생활용품이라든지 음료 사업 부분에서 이 실적 방어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손세정제 보니까 LG생활건강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좋았나 봐요. 네네, 뭐 손세정제 하나만 가지고 우리 LG생활건강의 성장성 논할 수는 네. 없는 거죠. 그죠?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컨트롤이 되거나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만 되는 거죠. 지금 LG생활건강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출액 감소는 즉 성장성의 주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춤인 걸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LG생활건강의 어떤 성장성이 쭉쭉쭉 나올 것이라는 시사점은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켜보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면세점이나 화장품 전반적인 어떤 비율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아직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언젠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전을 하시되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로 진행하시는 것은 그것도 단기로 하시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고 돌아가서 LG생활건강은 좋은 실적을 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켜보고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 하면은 뭐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은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다는 측면이 좋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보되 우리 개인 투자자는 관전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업이익은 좋았습니다만 매출액이 줄었다는 부분에서 좀 성장성이 둔화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될 기업들이 줄줄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실적 보자면 이 매출액이 2조 5천억 원대로 일단 전년 대비 좀 7.5%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1,900억 원대로 24%가량 줄었습니다. 뭐 예상했습니다.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놨는데 삼성 SDS의 이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지 좀 궁금하고 그밖에 신한지주라든지 현대글로비스, S-오일, 뭐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뭐 다뤄본다면 부장님 어떨까요? 뭐 최근 이슈와 중장기적인 어떤 핫 트렌드 개념으로 해서 한번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SDS,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클라우드 쪽에 성장성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네. 이렇게 무거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삼성 SDS가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과연 염려가 되는 수준일까요?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흐름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과연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게 매출액이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매출액이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매출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삼성 SDS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의 어떤 관심상으로 봤을 때 관심이 있어야 거래량이 수반되고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건설 쪽 하반기로 갈수록 주중 환원 정책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성장,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내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최근에 중국 쪽에 이슈가 좀 나와서 계속해서 네,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 반킬과 더불어서 보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빠지는 거는 S-오일 빠지고
금융 지주사는 두 종목은 관전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안에서 좋은 종목 많이 보입니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추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상한 종목 끝까지 판다. 종목 추적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상한 종목 신풍제약 가져왔습니다. 지난 15일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정말 이 저세상 주식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급락장 이후에 5개월간 550%가 넘게 올라왔는데 지난 15일 종목 추적에서 다룬 이후에도 100%가 더 뛰어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계속 어떻게 좀 챙겨봐야 될지 우리는 궁금하고 그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사간다라는 부분에서 좀 수상하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외국인까지 가세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최대 주주가 누구인가 봤더니요. 최대 주주가 대구의 한 부동산 임대 기업이더라고요. 최대 주주 송암사로 송암사 지분 27.96%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식 가치만 수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신풍제약은 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요. 뭐 간다 또 간다에 정말 딱 최적화된 종목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뭐 간다 또 간다의 종목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곽 부장은 추천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곽 부장이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수익성이 상당히 약한 종목이다. 현재 시점에서 수급과 차트만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의견 표현하면 보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현상적으로 이 주식에 있어서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요, 현상이 좋으면 그걸 따라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적인 면을 봤을 때 투자 관점이 투자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우리가 의견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상에 잘 대응하시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잘 대응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졌다고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놨죠. 지분, 보유, 그리고 부동산, 회사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 플로우를 좀 보시면은 혹시나 최대 주주, 주요 주주가 주식 팔지 않을까? 안절부절.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안절부절하는 곳에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퀘스천 마크. 따라서 지금 간다 또 간다. 지금보다도 더 50%, 100%, 200% 간다 하더라도 제2의 신라젠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끝. 네, 간다 또 간다이지만 참 위험한 종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신풍제약 종목 추적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